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이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데 하단에 번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채널들이 뜹니다. 과거의 방송부터 해서 최신 방송까지 모두 다 클릭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제일 상단에는 실시간 스트리밍이 보입니다. 현재 TV 채널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곳을 클릭해서 들어오신다면 실시간 채널을 보시면서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상담까지 함께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1.2%대가 지금 하락폭인데요. 2140포인트가 살짝 붕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급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하루간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2158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반등 없습니다. 2139포인트대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도 오늘 꼬여 있습니다. 개인만 열심히 사고요. 기관, 외국인 모두 팝니다. 기관 전 주체가 팔고 외국인도 매도 물량 더 많이 늘린 상황입니다. 개인만 2667억 원 대량 매수 들어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36포인트고요. 거래소 대비해서 훨씬 양호합니다. 0.83포인트 하락, 낙폭이 더 줄어들었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장중 고점은 739, 현재 포인트는 736, 딱 중간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쌍끌임에서 들어오고 개인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지금 매수에 들어오네요. 금융투자만 팔고 연기금, 투신 사는데 연기금 매수 물량 172억 원 늘렸고요. 투신이 매도해서 49억 원 매수로 현재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30분 만에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136원 40전에 거래가 되는데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가네요. 갑작스럽게 1136원대까지 올라가면서 7원 40전 급등 중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상황 점검 부탁드리는데 지금 한 2시 20분경부터 해서 코스피가 또 휘청거리고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 앞두고 시장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선물이 계속 좀 하락하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양 시장에서 본다라면 코스닥 쪽으로는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 들어오는 반면에 거래소 쪽에 계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압박, 선물 옵션 만기 동시 영향도 일정 부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 선물까지도 좀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대북 관련 리스크가 좀 커져 있는 상황이죠. 불확실성이 좀 더 생겼다. 최악으로는 가지 않겠지만 일정 부분 트럼프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소에 있는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 IT 섹터 대형주들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도 2150선 깨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2130에서 2120 정도? 네, 이 정도 지수선 설정하시면 무리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강 초반부터 강했었던 면세점 섹터주들도 오후장에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섹터주들도 나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관련 게임즈 섹터주들 웹젠과 위메이드 등 중심으로 해서 게임즈 섹터주들 좀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의 좀 강세 흐름입니다. 오늘 엔터 컨텐츠 섹터주들도 순환 반등 나타나면서 중국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IT 섹터 쪽에서는 2차전지 일부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요. 신규 상장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섹터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주죠. 첨보라든지 그다음에 대부 마그네틱스, 이노메트리 같은 신규 상장된 2차 전지 쪽, 특히 오늘 일진 디스플레이가 일진 머티리얼즈죠. 일진 머티리얼즈의 증설 효과 이런 부분 기대감 있고 중국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보조금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은 오히려 좀 저가권에 있을 때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성장주 중심의 바이오 섹터주들의 강세 흐름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있을 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바이오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대형 주들, 특히 이제 지수 관련해서 MSCI 지수, 중국의 A주 편입과 관련해서 수급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관심을 조금 배제시켜 주시고 중형주와 중소형주들 중에서 또 성장형 sek터 중에서도 좀 내수형, 또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 쪽으로만 일시적으로 좀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대형주는 좀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또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 섹터주 중심의 시장 대응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뭐 업종 있으십니까? 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바이오 섹터 관심입니다. 바이오 섹터 주들 중에서는 뭐 HLB라든지 뭐 오늘 뭐 올릭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뭐 이중항체 관련주 지난번에 좀 시장을 선도했었던 뭐 에클론 이런 종목들도 흐름 좋습니다. 오늘 뭐 메지온도 좋고요. 뭐 엔디캠 생명과학 뭐 이런 것들도 받았고 제니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주들 전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좀 중소형 단에서는 뭐 좀 작지만 뭐 캔서럽 이런 부분들도 좀 뭐랄까요, 자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소형주들 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긴 그래서 좀 새로운 종목을 좀 찾다 보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고르게 됐습니다. 사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좀 되었었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좀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좀 우려감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권에서 수주를 따내면서 렘시마라든지 후쿠시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올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일정 부분 올해 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추금만 보더라도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도 다시 좀 오늘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지금 뭐 저항 가격대 거의 직면에 있어서 약간 매물 부담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7만 1,000원에서 7만 원 흔들릴 때 조금 접근해 놓으시면 부담이 없지 않을까. 다만 손절선은 아주 짧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찍었을 때 좀 지지선이었었던 한 6만 9천 원 선 정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또 흔들릴 때 매수하신다라면 단기적으로 한 8만 5천 원 부분까지는 시세를 한번 노리는 3월 달에 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섹터 흐름이 괜찮게 가고 있고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손절 라인은 6만 9천 원 짧게 매수 가격은 7만 1,000원 부근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철 스타의 종목부터 바로 저희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일단은 거래소 시장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약간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청개구리 성격이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아시아 쪽 IR이랑 이제 국내 아시아 쪽 NDR이랑 그다음에 그 IR 이제 좀 한 진행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시장에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전은 역시 LG다라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조차도 많은 제품들 전자기기를 쓰고는 있지만,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뭐 상당히 좀 가성비나 전반적인 내구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도 분명 맞고요. 사실 지금 뭐 건조기나 아니면 스타일러 이런 부분들의 시장을 먼저 개척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같이 따라오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그 가전 제품들이 상당히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휴대폰은 역시 삼성이다. 그래서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가전 역시 LG인데 우려감은 MC 쪽에서 지속적으로 그 가전이 벌어들인 이익들을 깎아먹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NDR 쪽에서도 그러한 고민들이 이제 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고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시장에서는 휴대폰 쪽에 대한 기대감, MC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발목만 잡지 말라 정도 수준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 3월달 들어갔는데, 작년 겨울에 이제, 그리고 여름, 이쪽 겨울과 여름 거의 2계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겨울 지나면은 에어컨 시기가 좀 빨리 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장에 설치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오래, 거의 최근 2, 3년간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봄철부터 사실 홈쇼핑에서도 에어컨을 팔 정도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계절적 성수기에 대한 가전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 쪽 NDR 쪽에서는 전기차 쪽에 대한 질문들도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2022년까지 일단은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 확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LG전자가 약간 좀 청개구리 성격이 있어서 지수 조정받을 때 많이 안 빠지고 많이 이제 빠지면은 오히려 이제 수급이 시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 6일날, 수요일날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75,000원대만 좀 뚫어주면은 80,000원대, 85,000원대까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9,000원 듣고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 시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하게 좀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빅게임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된다는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게임 회사에서 확실히 좀 탈바꿈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이제 주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주요 투자 포인트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1조 원 넘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게임 쪽 말고 빅게임 쪽 매출이 확실히 증가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테이코 거래액 증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매출단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바일 게임 쪽 같은 경우에도 신작 출시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신작을 하나 출시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테이코의 실적 기여가 가시화되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작년 10월 30일 날 대부분의 종목들이 작년 10월 30일이 저점이었죠. 저점 찍고 6만 원대에서 한두 달 정도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8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코의 성장성 그리고 모바일 게임 신작 나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신세계 IS라는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세계 쪽 기업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수주고 이렇게 재미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내수주고 이렇게 각광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데, 어쨌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누차 뭐 단기 종목으로도 말씀드렸고 관심을 갖자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조만간 신고가가 나오니까 매수하자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장에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타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가운데 어쨌든 비디비치 전략을 잘 짜가지고 지금 중국 시장에 상당히 좀 잘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신세계 쪽이 여타 오프라인 매장들은 이제 체험 쪽으로 하는 스타피드가 대표적으로 되겠죠. 체험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그 SSG라고 공유 씨랑 누구죠? 여배우분이 같이 이제 광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광고 컨셉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젊은 층에게 어필하려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광고들을 하고, 개인적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도 짧게 끝나고 한번 이벤트성으로 하고 다음에는 기존의 이제 광고의 틀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SSG 언어로 이야기하는 광고 컨셉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저게 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만큼 좀 변화를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인터넷 쪽이랑 내부 쪽에 IT 유통을 IT에 접목시키는 데는 최근에 국내에 있는 유통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세계 그룹이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IT 쪽 진행할 때 신세계 INC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이제 통합 온라인 법인 ssg.com 출범할 예정이어가지고 신세계 INC에 좀 관심을 충분히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세계 그룹 전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신세계 INC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조금 높지만 잡고 있고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종목은 네이버라는 종목인데요. 대부분 다 많이 아시겠죠. 오늘도 카카오는 카풀 이슈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네이버는 일단 한 3% 정도, 3.9% 정도 현재 이제 주정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검색 역량을 금융 쪽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검색 시장도 독점을 하고 있는데 금융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발이나 이제 여러 가지 좀 적극적으로 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데이터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말고도 특히나 이제 쇼핑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검색 경로를 상당히 좀 강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문적인 리뷰 같은 경우에는 단화를 통해서 이제 리뷰를 하지만 일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다가 제품을 쳐서 거기에서 이제 최저가를 나오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루틴한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루틴한 작업일 텐데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마켓이나 옥션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을 해서 나온 가격과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지마켓이나 옥션에 들어가서 한 가격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대한 데이터나 아니면은 경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결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향후 좀 이쪽 쇼핑 쪽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상 거래 쪽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가가 이렇게 눌려 있어야 되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없을 때 접근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경동나비인데요. 사실 종목은 어제 이제 대부분 피킹을 해서 대부분은 오전에 이제 다 보냈는데 이게 갑자기 시세가 13%까지 좀 나와서 조금 목표가는 수정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국내 저가형 일반 보일러 시장이 고가형 콘덴싱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구조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TV 광고에서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콘덴싱 만들어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콘덴싱 쪽에 대한 그 교체 수요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자체가 단가가 높아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에 그 순간온수랑 이런 보일러 시장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부터 진출했었던 부분들인데 시장이 점점 더 시장 입지력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눌려왔었던 게 개인적으로 저도 경동나비에는 꽤 오래전부터 이제 봐왔었던 그런 종목이었고 이 2017년도에도 이제 2018년도에 좀 기대되는 종목으로 연말에 이제 좀 뽑았었는데 연초에는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적 부분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중국 쪽이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기대치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작년 연초에 7만 원대에서 13,500원대까지 말 그대로 한 반토막 정도 났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회복력도 상당히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는 제대로 퍼뜨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2분기 말부터 중국 메이가이치 이 사업이 재개될 전망으로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경동나비에 대한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제 이제 딱 뚫으면 이제 움직일 그런 자리여서 피킹을 해놨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제 이제 잡았던 목표가는 일단 6만 원이었는데 지금 56,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66,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66,000원. 손절가는 지금 5만 원 깨지면 다시 빡빡 하다 내려갈 수 있으니까 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나비엔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김원호 멘토 바로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바로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휴원스라는 회사죠.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 이 의약품 쪽에서는 FTA 확대라든지 보험 약관이나 그다음에 CGMP적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휴원스는 해외 현지 법인에 진출을 하고 의료기기 판매 및 수탁 생산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취대 등을 포함한 국내 각종 주사제 생산 1위 기업이죠. 매출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톡스 및 안구 건조증 신약 등 매출을 현재 증가율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전국이 지금 난리인데 안구 건조증 환자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미용 시장의 성장 또한 이 보톡스 이 분야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수출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세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19년 연결 기준 매출은 2018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3,286억 원으로 15.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53억, 25%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제약 및 자회사의 건강 기능식품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휴원스의 지금 키포인트는 뭐냐면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이죠. 이게 보톡스인데 시장의 성장에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9년에 올해죠 51억 달러고 내년 2020년에는 56억 달러 규모로 매년 9%대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보톡스 시장은 미국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브라질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럽 시장, 그 다음에 러시아 및 중국 시장의 수출 지속 증가하고 그쪽으로 확대되는 상황인데 세계 시장 가장 큰 이 미국과 브라질의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지금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임상 3상 완료 후에 식약처의 품목 허가 신청이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고 하반기에 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으며 이 휴원스의 보톡스는 국내명은 리즈톡스고요. 해외 수출명은 휴톡스입니다. 자, 보톡스 시장은 국내 4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휴제라고 메디톡스, 그다음에 휴원스, 그다음에 대웅제약이 이렇게 4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 휴원스는 세계 2위 시장 규모인 브라질의 공급 계약을 얼마 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유럽 6개국으로 수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러시아 쪽으로도 지금 수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자, 중국 쪽은 미용 성형 유통기업과 중국에 있는 미용 성형 유통기업과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주력적인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노복합 점안제 HU007라는 신약을 국내 3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2019년 이 하반기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과 전문 글로벌 제약회사,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회사 알콘사의 인공 눈물 브랜드인 카이닉스 이것을 국내 판매 제품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노복합 점안제 HU007은 작년에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고 2019년 올 하반기에 신약 승인 허가를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이 효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눈물막 보호 및 항염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휴원스의 자회사가 있는데 휴원스 내처럴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덱스콘 G5를 통한 당뇨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하고 있죠. 기술적으로 보시면 2월 28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3일째 눌리고 있죠. 그래서 72,000원 밑에서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67,000원으로 설정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는 85,000원 설정해서 한번 사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들어갑니다. 제노포커스입니다. 산업용, 그다음에 헬스케어용, 바이오 신약용 효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술하고 단백질 분비 발현 기술 이걸 가지고 개발부터 생산 과정에 이르는 모든 기술을 보유한 효소 전문 기업. 자, 글로벌 효소 시장 규모는 현재 한 13조 시장인데 산업용 효소가 한 4조 5천억 정도고요. 의료용 효소 시장이 한 6조 5천억 정도. 그다음에 특수 효소가 진단과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특수 효소가 2조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노포커스는 현재 캐시카우는 산업용 효소 쪽입니다. 이 산업용 효소는 글로벌 빅3가 이 MS를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어요. 자, 산업용 특수효소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데 락테이즈라고 그러죠. 락타제, 갈릭토 올리고당을 생합성하는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탈레이즈, 가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 이것은 반도체 3D 낸드 플래시 생산 공정에 사용을 되고 있고요. 향후 반도체 업체로서의 납품이 기대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페이즈라는 이 효소죠. 글로벌 제약사 등 의약품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효소인데 기존의 화학 공정을 통한 효소 생산법으로 이 화학 공정에서 효소 합성법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대체가 가능하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노포커스는 또한 헬스케어 및 바이오 신약으로서의 이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요. 순수 비타민 A인 레티놀. 레티놀은 주름을 감소하고 피부 탄력을 증대해서 고급 화장품에 사용되는 그러한 제품이죠. 그러한 제품 이것을 그동안 화학 공정을 통해서 생산을 했는데 이 화학 공정을 통해서 생산한 것은 독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소를 통한 발효 생산 공정을 확립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자회사인 바이옴 로직을 통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노인성 황반 변성 치료제인 GF103의 비임상 결과를 발표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GF101이라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미국 FDA 임상 승인이 계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자회사 GF 포멘텍이 코스닥이나 코넥스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너포커스는 오늘 종가로 안고 넘어갔고요. 손절가는 8,000원 짧게 좀 잡겠습니다. 8,000원에 설정을 하셔가지고 당기 목표가는 11,000원까지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종가 매수 오버나잇 가져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이노메틀입니다. 엑스레이 배터리 검사 장비,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CIM 프로그램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사 및 제조 장비 기업이죠. 이 엑스레이를 투사를 통해서 2차 전지의 결합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 생산 업체입니다. 2018년 매출액은 약 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67억, 당기순이익은 52억 정도가 기대가 되고요. 2019년에는 매출이 한 400억대로 매년 30%의 성장률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 영업이익률 또한 20% 이상의 고마진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사는 2차 전지를 제조하는 이 삼성 SDI라든지 LG 화학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죠. 자, 2차 제조사들이 그동안 이 수요가 증가되고 거래처가 다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2차 전지 생산 업체들이 생산 라인당 이 검사 장비 수요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향 매출의 수주 증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은 고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기술적으로 현재 굉장히 우량한 위치에 지금 들어가 있죠. 일봉상 쌍바닥을 치고요. 쌍바닥을 치고 지금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 지금 28,350원으로 좀 아침에는 좀 약한 모습 보였는데 지금 28,35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 추천가는 27,400원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28,000원 밑에서는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서요. 대신 신규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설정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24,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32,800원까지 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LNC 바이오죠. LNC 바이오. 지금 현재 살짝 빠져가 있는데 피부 및 피부뼈 연골, 인체 조직 이식제 등 재생의학 전문 바이오 기업. 국내 피부 이식제 시장 점유율 45%라는 독보적인 이 MS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표 제품은 메가덤입니다. 메가덤. 세계 1위 알로덤이라는 제품보다 더 높은 내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진입 장벽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특허 등록이 18건, 특허 출원이 한 10여 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자, 높은 매출 성장률 및 글로벌 재생 의료 시장의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데, 재생 의료 시장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에 내년에 120억 달러, 그다음 매년 17% 이상의 고성장이 계속되는 그런 분야고요. 국내 시장 규모도 2020년에는 1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며 매년 20% 성장이 향후 10년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계 시장으로의 이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세가 가능한데 이 국내에 한정돼서 매출이 이루어졌는데 이 공모를 통한 자금을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및 베트남 시장으로서 이 수출을 진출 계획을 갖고 있죠. 공모가가 지금 24,000원입니다. 24,000원인데 지난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22,000원에 추천을 드렸던 그러한 종목이 있었죠.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가 지금 거의 지금 한 달 반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39,750원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 또한 그러한 흐름이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지금 추천을 드리고요. 23,000원 밑에서는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하시고 21,000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종합 화장품 회사죠.
라비다, 그다음에 자인, 그다음에 세니떼, 10세컨드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 이런 회사들과 함께 우리나라 이 상위권에 유지되는 그런 회사죠. 중국에는 코리아나 천진유황공사하고 아티피아 등 2개의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은 이 실적이 좀 약한 부분이 이 화장품 관련주가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한 중국 시장을 지금 현재 적극적인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코리아나 천진유황공사를 설립해서 NC라든지 엠블N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이 왕홍 마케팅을 통한 중국 내수 시장을 적극적인 공략 중에 있다. 어제 서울경제신문에 보시면 한알령 조치 이후 최대 규모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온다고 그랬죠. 올가 이 3월달 4월에 걸쳐서 3,700여 명의 이 관광객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드 보복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죠. 그래서 향후 이 사드 보복 사태 이후에 이 얼어붙은 유커 시장의 귀환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의 긍정적인 전망도 또한 코리아나의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오늘은 코리아나를 포함한 이 화장품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4,910원에서요. 여기서 앞에 있는 5,200원만 돌파를 한다면 강한 분출이 가능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4,910원, 4,900원에 매수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4,450원에 설정을 해서 단기 목표가 5,500원까지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리아나까지 5종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스타께서는 G3BNT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임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G3BNT가 일단은 그 갭을 메꾸고 나서 오늘 장의 이슈에서에서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안구건조증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좀 주식력이 높게 입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주가도 한번 거래량을 띄운 다음에 돌파시켜놨다가 눌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수준에서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화요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오늘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좀 눌렸다가 가는 움직임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신규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G3BNT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유망해 보이십니까? 오늘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신세계 INC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은 꾸준하게 뭐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16만 원 돌파하면은 다시 작년 3월에 찍었었던 19만 원대 보러 가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랑 상당히 좀 비슷하게 움직임이 좀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신세계 그룹도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도 이제 신세계 바닥권에서 지금 탈출한 종목들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저는 신세계 INC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INC 단기 접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김원호 멘토 만나볼 텐데 지난 시간에 셀리드 추천을 해주신 바가 있어요. 결과 어땠나요? 예, 셀리드가 제가 이번 주구나. 이번 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49,800원 종가로 매수해서 오버나이스를 권해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52,000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좀 밀려서 끝났고요. 오늘도 플러스는 나고 있지만 아침에 오전에 52,000원까지 상승하다 지금 54,000원, 53,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셀리드는 면역 항암제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과 원천 기술의 독창성을 갖고 있고 굉장히 항암 면역 치료 백신 분야의 개발 업체로 주목받는 셀리백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면역 이 항암제의 이중 항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거기와 이제 같은 측면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셀리백스 파이프라인 4개 중에 지금 하나 정도는 지금 기술 이전이 2014년에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기술 이전 협의가 논의제에 주는 걸로, BBAC 니오라는 유전 정보 분석 이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 백신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2019년의 하반기에 임상이 예정이 돼 있고 기술 이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셀리박스의 이 신약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임상 개발 및 기술 협력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낮은 공모가 33,000원의 공모가 됐는데, 공모가에서 이제 시세 본질이 좀 없었던 그런 측면, 그다음에 최근에 이 강암 이중 면역 항암제 쪽, 그다음에 3월 말에 있을 미국 암학회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45,000원을 이탈하면 이 손절을 잡고요, 한번 가져가 보는 걸로 하시고요. 56,000원까지 일단은 통과를 한다면 또 새로운 고가도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45,000원의 손절가 반드시 지키시고요, 한번 들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접근해보면 괜찮을까요? 앞서 언급드렸던 제노포커스입니다. 예. 효소 생산 기업인데요. 효소라는 것이 산업용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바이오 신약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매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 큰 매출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바이옴 로직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노인성 황반병성 치료제 비임상이죠. 거기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염증성 이 장질환 치료제인 이것 또한 미국 FDA 임상 승인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재료가 나온 이후에 한번 강하게 분출을 했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세를 내면 굉장히 탄력 있는 그런 시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11,0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손절가 8,000원 잡고 한번 가져가는 걸 하겠습니다. 예. 제노포커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오늘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색깔이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눈에 좀 들어온 종목은 카카오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카풀 쪽 협약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한 4.7%대까지 움직임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가 사실 2017년도에 진짜 많이 상승을 했었죠. 10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좀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10만 원대에서는 확실히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10만 원 아래쪽에서 매수하면 언제든지 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카풀 쪽 이슈가 어쨌든 잘 풀리는, 사실 처음이 중요하지. 지금 시간 타임새, 주말 타임새 두긴 했지만 결국엔 그거 다 풀어질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카카오 쪽에서도 또 다른 수익원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과 주가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이 돼서요. 오늘의 특징주는 카카오로 좀 뽑아봤습니다. 카카오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원호 멘토께서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예, 오늘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한 종목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GED라는 종목이죠. GED라는 종목인데 LED 조명을 제조하고요, 판매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그런 회사인데, LED 조명 분야에서는 국내 외에 한 60여 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 글로벌 60개국에 한 250여 개의 이 판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LED 조명 사업 매출이 90%에 육박하는 그런 회사인데, 오늘은 특이할 만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이할 만한 공지사항이 이 차트를 한번 일봉을 한번 보시면요, 10월 달에 1265원에서 급등을 합니다. 4185원까지 급등을 한 다음에 또 이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이 종목 또한 주가가 폭락을 하죠. 그러면서 1,500원을 찍고 오늘 6,06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오늘 강하게 상승하다가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다 오늘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요,
특별하게 어떤 큰 재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이할 만한 공시사항을 찾아보면은 홍콩 투자펀드인 SE 로이 파이낸셜, 그다음에 조은저축은행을 대상으로 300억 규모의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공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균 초흡수성 고분자 흡수제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취득, 그리고 3월 6일 날 조회 공시의 답변을 통해서 최대주주 지분 매각 검토 중, 그러나 아직 미확정, 이렇게 발표가 있죠. 근데 주가는 지금 특별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해서 있는 상황인데 10월 12일 날 저점 1265원에서 5.4185원까지 상승하면서 거기서 급락을 해서 1,500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반 동안, 한 달 반인가요? 12월이면 2달 정도 되네요. 한 300%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밑에서 올라온 이 상승률은 감안하지 않고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또 강력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해서 이런 종목은 재료가 또는 뉴스상에 호재가 나오면 이 세력이 물량을 떠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GV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 SK이노베이션이고요. 1576번님께서 19만 9천 원에 비중 30%라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19만 9천 원이면은 그나마 뭐 오래 버티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작년 연말 정도 20만 원 위에서 일단 들어가셨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좀 뭐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지고 19만 9천 원 맞춰놓으신 것 같은데, 유가가 추가적으로 지금 56.66, 어제 이제 WTI 기준으로는 56.66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돌파해서 60달러 가면은 마찬가지로 20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주가를 보시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WTI 가격 어떻게 됐는지 그거 보시는 게 조금 더 뭐 주가를 보는데 판단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유가 차트나 SK이노베이션 차트나 연초 이후에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불을 배럴당 이제 60달러를 돌파를 해야 SK이노베이션도 20만 원 돌파할 수 있다, 이 생각 가지시고 개인적으로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이제 마감이 돼 갑니다. 저희도 함께 마감 지수를 체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140포인트는 다시 회복을 하긴 했는데 낙폭은 여전히 1%대입니다. 계속해서 약세장, 급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2158부터 2138까지 20포인트가량이 고점 대비해서 무너졌었고요. 2130포인트대는 탈피를 했습니다. 2140포인트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거의 뭐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약세장이 일주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로감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장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2,880억 원이나 삽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기관도 940억 원을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연기금이 지금 119억 원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후반에 매수에 들어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부 하락입니다. 지금 시총의 순위도 좀 변동이 또 생겼네요. LG화학이 5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6위로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낙폭이 오늘 4% 가깝습니다. 12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한국전력만 유일하게 50원 상승하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빠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해서 양호합니다. 735.83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739 장중 고점이고요. 현재 지금 저점 고점 대비 딱 중간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거의 뭐 보합 바로 밑에 약보합권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여전히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외국인이 원래 매수로 종일 일관을 했었는데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매도하던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 매수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주로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275억 원 지금 현재 팔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일 좋은 흐름 보이고요. CJENM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캠텍도 1%대의 상승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HLB 약보합 그리고 메디톡스도 하락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코롱티슈진 역시 4만 원 붕괴된 이후에 4만 원 회복이 안 됩니다.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펄어비스 지금 기술적으로 17만 원대까지는 되돌려 놓으면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자, 금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반등 없이 그대로 흘러내리기만 한 주였는데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네,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 그 힘이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전이라고 해봤자 뭐 1월 이후에 뭐 시장이 올라올 때는 어쨌든 뭐 뉴욕 시장이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도 전략 후강 움직임들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좀 끌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거래소 시장이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들이고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저는 일단은 뭐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종목들 돌아 나오는 시점이 아마 시장 반등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종목들이 돌아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코스닥에서 개별주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 개별주 플레이 하기에는 뭐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3월 확해랑 5월 확해 두 개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뭐 재료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모멘텀적인 측면 지속적으로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래소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돌아 나오기 전까지는 코스닥 개별주 플레이 그중에서 뭐 제약바이오 쪽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원호맨 토끼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2,000을 붕괴해서 지금 2,24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상승의 주력이 누구였냐면 외국인이었죠. 4조 한 6천억 정도를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를 하면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되돌림, 조정 파동이라고 생각하시고요. 3월 달 다음 주 같으면 선물 옵션 만기가 있죠.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그런 물량의 이 매물이 오늘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종가 저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는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이 지금 낙폭이 강한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코스닥과 바이오 업종, 코스닥에는 바이오 업종이나 또는 제약 업종에 집중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북 관련주가 지금 문제가 좀 많죠. 고점에서 지금 아난테를 포함한 모든 종목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종목들입니다. 그게 한 30%에서 40% 정도 빠져 있는데 이 낙폭 과대에 대한 그런 반발력 매수는 작은 뉴스, 작은 호재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밀려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홀딩해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반등도 나올 걸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해서 한번 시장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1.31%나 빠졌습니다. 결국에 2140포인트까지 붕괴가 되면서 2137.44포인트 저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12% 소폭 내리며 735.96포인트 약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장 후반에 지금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역시나 7원 20전이나 올라가면서 1136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저께 미국장이 하락한 영향을 그대로 받는 모습인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좀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어저께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 매도로 돌변했고요. 그다음에 현물에서도 1,7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뭐 여전히 매도 우위입니다. 기관 중에서 이제 기금은 약간 매수를 했지만 이걸 뭐 100%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다음 주 포지션을 좀 봐야 되죠. 다음 주 만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보면 275 밑으로 올풋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도가 없습니다. 콜매도, 풋매도가. 이게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익이 엄청 커지면 기관들은 그만큼 손해가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외국인들이 강하게 하락 압박을 주면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는 포지션상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글로벌 시장, 아시아 시장 보면 우리나라가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케이가 2% 빠졌고요. 항생이 현재 1.7% 정도, 이따 오후 5시 넘어야 끝나죠. 그 다음에 상해가 3.3%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급등 후 하락하는 모습이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의 특징은 원달러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원달러 급등이 코스피 하락을 불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원달러가 지금 1136원, 7원 올랐습니다. 이 1136원이 왜 중요할까요? 어제 제가 한번 비교해 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코스피 저점을 한번 가볼까요? 최저점이 나온 시기 1984포인트였는데 그 당시가 올해 1월 4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1월 4일의 시점에서 원달러를 보면 최고치가 113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000이 깨졌을 때 1130원이었는데 지금 2000이 아니라 2130대인데 1136원 돌파. 그래서 요 조그마한 박스권, 요 정도 박스권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했죠. 이걸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과거 2000 깼을 때의 원달러와 차이를 한 번쯤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달러 올라가는 게 일시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 1054원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쭉 올라간 자리가 1138원이었어요. 이게 1차 상승 파동이 아니냐. 그리고 횡보를 해서 충분히 물량을 흡수했고 다시 상승을 위해서 가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그 1차 상승, 그 다음 조정파, 그 다음 3차 상승 이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추세선을 절대 깨질 않습니다. 깨지 않는 상황에서 원달러의 움직임이 굉장하죠. 만약 여기서 1138원이 완벽하게 넘어가서 더 오르게 되면 문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됩니다. 원달러하고 주가하고 위험 자산을 같이 가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하죠. 대부분은 결국에 가서는 반비례하면서 원달러 올라간 만큼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 1985포인트 때 1130원을 돌파한 현재의 원달러라면 지난번 1130원일 때 주가 1985가 지지선이 될지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호재가 생겨서 원달러를 다시 밀어내리고 주가가 버틸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너무 원달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위험자산의 하락이 마무리됐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게 더 현명한 대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장이 어저께 하락을 했어요. 예상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다 하락이 마무리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FX펜이 지금 캔들 안으로 진입을 했죠. 진입한 모습인데 미국장은 아직 FX펜이 캔들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락이 다 끝난 게 아닌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또 어저께 미국장 하락이 왜 됐냐면요. 유로존 22에서
그 통화 정책을 했어요. 그 통화 정책에서 제로 금리를 9월이 아니라 12월까지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TLTRO 장기 대출 상품을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짝 상승하는 듯 하다가 급격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제가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 QE4를 하든 유로존이 새로운 부양책을 하든 이것은 악재가 될 소지가 크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로금리까지 갔고 거기서 QE3까지 했고 제로금리를 다시 긴축을 했는데 경기가 좋다고 했는데 경기가 지금 안 좋게 해석을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권이 가장 큰 나라 중 큰 곳 중에 하나가 유로존인데 유로존에 마저도 양적 완화에 버금가는 또다시 돈을 풀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뭘까요? 중앙은행들이 지금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시그널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고 있어서 되게 안 좋아서 경기 부양한다. 뭐 이건 이해가 되지만 유로존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가들이 지금 시장의 경기 부양이 정말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경기 부양을 했던 정책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투자가들이 시장을 피해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피해간다는 것은 위험자산에서 피해나가고 오히려 안전자산이나 다른 쪽에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경기 부양하고 유로존이 경기 부양에 대해 시그널을 줬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FOMC에서 QE4가 가능성을 슬그머니 흘렸던 미국인데 미국마저도 QE4가 나온 상황이 나온다면 오히려 지금 경기 침체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시장이 올라갈 걸 바라보기는 힘든 게 아니냐. 오히려 안정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시점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정말 상당 기간 지나야지 가능하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다우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전환선, 기준선 값을요. 살짝 깼어요. 근데 이게 기준선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 26개까지의 캔들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이죠. 이게 이제 일단은 매도 우세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환선이라는 게 하나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평선에서 5일선과 같은 건데요. 이 전환선은 단기입니다. 9거래일에 내 최고가의 최저가의 중간값인데 이 전환선 값이 기준선과 데드가 나려고 합니다. 조만간. 데드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락 압력이 한 50%였던 것이 7, 80%를 확 올라가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투자를 꺼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가들이 꺼리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매수세가 줄어드니까 매도세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결국 오늘 밤에 미국장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25,800 정도를 한 방에 돌파하고 끝나는 상황이 나온다면 일단은 조정이 좀 더 시간 후에 진행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오면 다음 주 만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만기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기주에는 또 우리나라 포지션대로 가죠. 근데 아까 그 포지션에서 외국인들이 올풋을 해놨다라는 게 정말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의 상황이 녹록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이것도 미국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홀로 호황을 누렸어요. 그래서 사실 긴축을 미국만 했죠. 미국 긴축하는데도 미국은 주가를 올렸어요. 미국 주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뭐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감세 정책을 핍니다. 또 재정 지출을 늘립니다. 그게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미국 경제를 굉장히 호황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정말 잘한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악수를 하나 딱 둡니다. 그 악수가 무역 분쟁이죠. 이 무역 분쟁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게 되죠.
근데 관세가 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입품이 늘어나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경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입품에 관세 올리면 수출하는 나라는 자기들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 관세를 안 올리겠습니까? 올리겠죠.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호무역을 하려는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성장을 꺾어뜨리고 있죠. 그래서 GDP 성장률을 2.9에서 2.5로 낮추는 현재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결국 미국 시장이 나홀로 호황을 누렸던 성장을 보였던 부분이 끝난 게 아니냐라는 거 해석을 할 수 있죠. 만약에 그게 끝났다 그러면 앞에 제가 일본에서 ECB가 새로운 TLTRO를 진행하는 그 과정이 시장에서 나왔는데 미국마저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두 번째 이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릴 것 같다. 그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마도 긴축으로 막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투자가들은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 좋은데 물가만 올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다음 주 전략은요. 코스피가 주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기준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준선을 깼습니다. 기준을 깨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21선과 전환선과 만나려고 하고요. 일단 20주선까지 내려오려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다음 주에 여기서 돌려세우지 못하면 이 후행스팬, 주가에서 후행스팬이 그냥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내려오면 지난번 저점은 쌍바닥이 아니라 지나가는 자리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결국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다가온 거로 해석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그리고 행복할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